여기. 자, 시작. 시작. 자, 오늘은 이전에 말한 대로 응. 그 임신 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. 뭐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게 있고,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영양 섭취할 때 우리 이제 BMI 같은 거, 이제 우리 그치. 체중이 증가, 앞에 시간에서 체중이 증가돼야 된다고 했는데 응. 그게 정도가 있는 거잖아. 너무 많이 늘어도 그치. 안 되고.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BMI가 정상, 그러니까 23 미만인 환자, 18에서 23 미만인 정상 환자들, 응. 환자들 아니지, 정상 산모들은 임신 기간 중에 13에서 18? 그러니까 20kg 전 정도까지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거고, 음, 그거보다 BMI가 높았던 사람들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정상 BMI 환자들 산모들에 비하면 좀 적은 거지. 60kg대 산모들은 이제 뭐 그래도 15에서 20kg 정도 찔 수 있는. 나. 체중 측정을 꼭 해야 되는 거죠. 오케이. 그 다음으로는 우리 비타민이랑 미네랄, 음식물로 먹어야 되는 건데, 이제 우리가 사실 먹다 보면은 골고루 먹을 수가 없잖아. 우리가 뭐 비타민, 영양제를 이제 사서 먹었잖아. 영양제.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냥 그 여성용,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르게 요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성용 이제 영양제를 사서 먹었고, 철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, 요새 대부분의 그 아닌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제 생리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빈혈이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철분제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. 가장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 미리 엽산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? 그 전부터 사실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엽산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대부분의 성인 여자들이 엽산을 부족한 상태라고 하니까,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하니까 미리부터 먹는 게 필요해요. 보통 2달에서 3달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던 와중에 아기가 생기면 가장 예쁜 거죠. 이제 뇌 발달이랑 신경 척추 쪽 발달할 때 엽산이 이제 이제 쭉 따라서 발달하면서 척추가 쭉 따라 발달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위에서 이렇게 풍선처럼 생기는데, 그거를 클로저 해주는 데 그걸 할 때 엽산이 꼭 필요하대요. 그래서 그게 딱 제대로 덮이지 못하게 되면 끝 엉덩이 쪽에 구멍이 있는 친구들, 아니면 그쪽으로 척수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병, 아니면 그쪽으로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병,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어서 옛날에는 꽤나 있었대요. 요새는 워낙 산모들이 이제 엽산 잘 먹으니까 별로 없다는데. 이제 엽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, 응. 뭐 오렌지 주스, 아, 뭐 또 쉽게 얘기하면 뭐 시금치, 뭐 보면은 통밀빵, 그 다이제 통밀로 같은 된 거, 거. 그런 조금 빵을 우리끼리 먹으면은 좀 거기에 엽산이 많이 음.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. 근데 그런 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엽산은 꼭 먹어야 돼요. 또 추가를 해서 꼭 먹으세요. 네. 600에서 800 정도 엽산을 먹으면 되는데, 보건소에서 준 거는 1000짜리를 주셨던 거. 맞아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생선 같은 거는 어떻게? 너무 크지 않은 생선. 음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엄청 큰 참치, 음. 상어, 고래, 연어. 음. 연어도 큰 생선. 이게 그치. 에 해당해서 먹는 양을 주의해 주시고, 이게 다 그 생선에 들어있는 맞아, 수분 맞아. 양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, 대구, 조기, 아니야, 대구는 먹어도 아, 됐어.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. 대구, 조기, 고등어, 그치. 요런 거는 참치 통조림도 괜찮을 것 먹어도 같아요. 되고. 통조림도 뭐 참치라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, 하루에 2캔 정도는 괜찮대요. 그리고 오징어, 조개, 가리비, 새우, 멸치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. 멸치. 일주일에 2번에서 3회까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되는 거고, 주 1회만 먹는 걸 추천하는 거는 뭐 이제 아기, 도기, 도미, 그리고 가자미 뭐 이런 거. 가자미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. 피해야 되는 거는 옥돔 되게 맛있는데, 제주 옥돔 구워 먹으면 아주 고소하게 맛있는데,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, 생각보다 이게 큰 생선에 속하나 봐요. 멸치가 아까 얘기했을 때 주 2, 3회 강추
거 멸치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맞아, 많이 맞아. 먹으라고 임신 초기에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라. 전반적인 걸 보면은 그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음. 평소보다 어느 정도 더 먹어야 돼요? 밥 한 공기. 밥 한 공기. 밥 한 보통 밥 한 공기가 여자 기준 180kcal, 남자 기준 230이니까요. 음. 한 200 정도 더 먹는다 생각하고. 또 단백질을 섭취를 잘하라고 하더라고. 이게 우리가 맞아. 아까 생선을 얘기한 게 우리가 보통 단백질 섭취하려고 하다 보면 고기를 많이 먹잖아. 네. 근데 고기를 맨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다 보면은 생선을 많이 찾아서 생선 중에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이제 그래서 골라낸 알려주는 거고. 거거든. 네. 우유 추가해서 한 먹고. 컵. 그치. 우유도 우유 한 단백질. 컵 이상? 유단백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유단백이 어떤 연구에서는 몸에 안 좋다 이런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. 알러지? 유당불내성 이런 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우유 먹었을 때 막 되게 안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. 근데 그런 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사람에게 좋지 않다. 막 이런 연구가 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논문 찾아볼게. 네. 그게 근데 있었어. 기본적으로 산모가 원래 먹던 분이라면 그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? 오케이, 그렇게 해서 방금 찾아봤는데 우유를 이제 식품으로 그 보충, 단백질 보충 그리고 칼슘 보충으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우유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되게 의외로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우유를 좀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좀 제일 먼저 검색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약간 좀 유행 같은 게 아닐까 그랬었던 것 싶어요. 같아.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문에 보면은 우유를 안 마신 집단과 마신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마신 쪽이 태아의 성장, 키, 몸무게에 있어서 성장에 도움을 준다. 50%의 확률 이상에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하루 한 잔.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철분이랑 사실은 칼슘 보충을 위해서 먹는 게 맞는데 칼슘 흡수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. 이거는 사실 애들도 똑같아요. 애들이 막 엄마들이 우리 애기는 우유 잘 먹어요 하시면서 데리고 오실 때 막 하루에 1리터씩 먹는다는데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요. 그만큼 다 먹어도 칼슘이나 오히려 흡수되어야 되는 철분까지 이제 흡수되는 거를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잔에서 적어도 500ml보단 적게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유 반대론자분들이 주장은 다른 대체품을 마시라고 하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엽산.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. 엽산. 네. 우리 항상 엽산, 철분 이거를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. 뭐 엽산 들어있는 식품은 아까 얘기했던 뭐 주스, 시금치, 뭐 통밀빵 뭐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철분. 우리가 사실 철분을 지금 잘 안 챙겨 오히려 먹고 있었어요. 임신 전에는 음. 이제 잘 챙겨 먹었는데 임신을 시작하면서 약을 바꾸면서 철분이 빠졌더니 좀 덜 먹고 있었죠.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근데 진짜로 빈혈기가 있는 생긴 거야. 것 같아요. 빈혈이 있는 거야. 그래갖고 철분 안 챙겨 먹었나 싶었는데 진짜로 철분은 안 챙겨 먹었던 거지. 사실은 여자들은 알 텐데 매달 마법에 걸리면 워낙 출혈량이 많으니까 철분제를 먹지 않으면 생길 수 있겠다. 실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. 이제 아가가 이제 크면서 엄마의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그 헤모글로빈이나 이제 철분 관련된 이제 피의 성분들이 묽어지는 수밖에 없대요. 엄마가 느끼기에는 빈혈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철분 복용 많이 해주셔서 엄마도 빨간 피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대요. 몰랐어요. 잘 먹어.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. 영양제 굉장히 많거든.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건데 영양제 굉장히 많이 샀어요. 영양제 보면은 뭐 종류도 많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엄청 세분화돼서 많은데 엽산, 비타민 D, 철분제, 유산균 정도? 오메가3. 퍼스트 트라이메스터가 사실 뭐 신경계나 뭐 몸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뼈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평소랑은 좀 다르게 많이
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영양제 종류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뭐 그냥 많이 나올 엄청 많이 거예요. 나와. 그 임산부 영양제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돼서 나오는 영양제는 모든 제약회사에서 파는 건 아니더라고. 딱 이것만 네. 전문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. 맞아요. 오히려 정말 작은 회사에서 저거 임산부용으로만 만드는 데가 있고 우리가 몇 가지를 추려서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여기서는 뭐 그 브랜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양제 코너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그 성분별로 이제 필요한 성분별로 이제 세분화된 거를 우리는 골라서 섭취를 하기로 했어. 뭐지? 메인이 되었던 건 엽산이었고 엽산도 이게 400짜리, 600짜리, 800짜리 이렇게 다 나눠져서 팔아서 400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2알씩 먹으면 되고 800인 경우에는 800 하나를 먹으면 되고 뭐 사실은 600 이상을 권장하니 600을 가지고 계신 분도 600을 드시면 됩니다. 하지만 800짜리를 저희는 사서 먹고 있는 중이고 엽산만 싱글로 딱 들어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엽산과 칼슘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셔서 성분을 조금 따져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영양제를 먹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유산균, 비타민 D 이렇게 같이 다 지금은 챙겨 먹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 오늘은 Q&A. 네.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거 임신 중 생선을 먹어도 되나요?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. 음.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생선 종류는 권하지는 않아요. 근데 뭐 아주 관리가 잘 되고 뭐 아주 싱싱한 횟감들은 뭐 가능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 잡아오는 거 아니니까요. 잘 모르니까 사실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익혀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질문으로는 체중 증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요? 저 BMI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상 BMI가 뭐 보통은 요새 그 가임기 여성들이 워낙 체중이 적게 나가시니까 보통의 BMI 24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치면 그 수준에 계신 분들 18에서 24 사이에 계신 분들은 15kg 정도까지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자기 체중이랑 넣어서 그 표가 아마 나오는 계산식이 있을 그쵸, 거예요. 그쵸. 그거를 제가 링크를 밑에 걸어 놓을 테니까. 그리고 세 번째, 알러지 유발 가능 식품인 우유, 달걀, 그 임산부 초기일 때 먹어도 되나요? 그러니까 산모가 알러지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. 뭐 반대로 말하면은 엄마가 알러지가 있다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. 못 드시는 거죠. 드실 수 없고 알러지 원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유, 달걀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에 이미 알려져 있고 본인이 피해야 된다는 아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유 대신에 칼슘이 보충되어 있는 두유나 알몬드유 같은 거 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알러지 있어요? 없어요. 오케이. 알러지 있어요? 저는 뭐 있어요? 없어요. 먹는 건 없어요. 강아지 털 알러지. 그리고 잔디 알러지.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는 임신 중 영양제 복용해야 하나요? 네. 뭐 이런 걸 물어봐.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도하게 네. 이제 과도한 영양제 공급은 뭐 무의미하고 좋지 않다. 뭐 이런 걸 물어보려 했나 보다. 홍삼 먹어도 되나요? 위험한 발언이야. 한약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야. 그런가? 권하지 않습니다. 뭐 취향껏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 생각해보면 나 어렸을 때 나 보약 먹었어. 어렸을 때 보약 먹었죠. 저도 먹었어요. 근데 이제 임산부일 때는 임의로 드시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. 난 모르겠어. 알았어. 난 잘 모르겠어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먹는 거 그리고 영양 뭐 이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물을 마실 때도 사실 임산부들은 다 한번 끓여서 식힌 물을 먹잖아요. 그때는 사실 우리 집에서도 메밀차도 마시고 둥글레차도 마시고 심지어 보이차도 마셨는데 단팥빵 엄청 좋아하는 단팥빵도 단팥이 또 임신에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
덜 먹게 되고 임산부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의사인 뭐 교수님들이나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면 술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임산부 본인이 좀 찾아보고 먹을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초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임산부 지원제도랑 그리고 이제 그 보건소 우리 주변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 혜택들이 많아서 그런 걸 공유하고 싶어서 보건소에서 이제 아무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. 임신 전에 산전 검사로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은 뭐 사실 검사비 비싸잖아. 10만 원 또는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. 국민행복카드,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, 바우처, 카드 발급할 때 주는 그 사은품, 무료 사은품, 네. 임신부 선물로 막 베넷 저고리 이런 거 공짜야. 공짜야.